안녕하십니까. 세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시가를 모를 때 어떻게 하는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보충적 평가를 적용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공매, 경매, 수용가액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시가로 삼아서 먼저 적용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유사한 재산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것도 없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토지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그것이 보충적 평가 방법이 되는데요. 만약에 고시하는 날과 내가 평가 기준이 똑같다. 새로운 고시가 나왔는데 그럼 그 전 걸 써야 될지 새로운 걸 써야 될지 할 때는 평가 기준일 날 새로 고시가 됐다면 그 날짜 고시된 걸 쓴다. 개별 공시지가가 늘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끔 잘못 공시돼 가지고 공시가 경정 고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정 결정된 걸 나중에 수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미 신고한 것도 있다 하더라도 경정 결정되면 바꿔서 신고도 다시 수정하거나 경정하셔야 됩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만약 이날이 휴일이면 조금 당겨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정지역 지가 급등 지역이 있다면 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몇 배수를 곱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지정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충적 평가법을 알아볼 텐데요.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 거냐? 없는 경우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가끔은 새로 뭐 간척이나 매립을 했거나 그 다음에 실수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누락된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쪼개게 되면 사실은 번지수가 새로 부여가 되고 공시 가격이 잠깐 동안 없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생각하기는 분할 전 가격을 끌어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들 그렇게 하지만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변경된 토지. 지목이 전답이었다가 대지로 바뀌게 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전답일 때 있던 공시지가를 그 대지의 공시지가로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토지도 있고 번지도 있고 한데 아예 고시가액 자체가 빠져 있는 경우 어쩌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요약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해달라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본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평가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에게 요청해서 시장군수에서 시가표준액이 되겠죠.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또는 감정기관에 의뢰한 평균가액을 써서 평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없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셔라. 그리고 이 토지가 만약에 빌려주고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가지고 환산해서 환산보증금과 공시가격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보충적 평가로 가액으로 쓰셔야 됩니다. 보증금이야 그대로 보증금으로 할 텐데 월세는 보증금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하면 이때 환산 이자율이 연 12%입니다. 만약에 월세를 10만 원 받고 있었다 그러면 연으로 하면 연간 임대료는 120만 원이죠. 이것을
12%로 나누면 환산 보증금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하고 더하면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이 환산 보증금이 되겠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 외에도 또 뭐 대출이라든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토지에 그런 채무 같은 것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을 특별히 합쳐봅니다. 합쳐봐서 위에 보충적 평가와 임대료 평가한 금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저당권이 설정된 거에 저당권의 범위는 저당권, 담보권, 질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담보하는 채권액입니다. 담보하는 채권액. 근저당권은 조금 다르죠. 저당권 설정할 때는 설정가액은 좀 높지만 갚아 나가면 채무액은 줄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평가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현재의 채권 잔액, 위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이고 밑에는 채권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임대차가 있으면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동시에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담보채권액의 합계액과 위에 비교해서 큰 금액을 하는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으로 해서 평가한 금액이 더 크다면 이 금액은 보충적 평가 가액이 아니라 이것은 시가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내가 시가를 안다. 시가라고 하면 해당 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나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가액 이걸 말합니다. 그걸 안다고 했을 때도 저당권 아까 앞에 얘기한 평가 특례 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시가로 삼아야 되고요. 시가를 모를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간다고 했는데 보충적 평가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와 임대료 등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는데 이럴 때도 저당권 평가 특례를 비교를 해서 둘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번 사례는 이미 시가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가를 알고 있는데 시가를 알고 있으면 바로 시가를 쓰는 게 아니고 저당권 평가 특례에 있는 평가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저당권 평가 특례는 여기 임대 보증금과 대출 잔액 요거를 합하는 거죠. 합했더니 4.5억 원이 나온 거죠. 둘 중에 큰 금액을 해야 되니까 5억 원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요. 나번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모릅니다. 시가를 모를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보충적 평가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보니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네요. 있으니까 임대료 환산가액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2억 원이고 월 100만 원의 임대료라면 월 임대료 100만 원을 12를 곱하고 12%로 나눠야 되는데 12% 곱하고 12%로 나누나 그냥 이거를 1%로 나누나 같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게 1억 원이 나오죠. 1억 원. 그러면 2억 원 더하기 1억 원은 3억 원. 그 임대료 환산가액은 그래서 3억 원이 됩니다. 그랬더니 개별 공시지가보다 더 높죠. 그러면 이 가격이 보충적 평가액이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충적 평가액하고 저당권 평가 특례를 큰 걸 선택해야 됩니다. 저당권 평가 특례 할 때는 요 임대 보증금과 월세는 들어가지 않고요. 환산하지 않고 대출 잔액만 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4.5억 원이죠. 그래서 보충적 평가액은 3억 원, 저당권 평가 특례액은 4.5억 원이면 이 큰 금액이니까 저당권 평가 특례액 4.5억 원이 평가액이 되고 이것은 시가에 해당된다 그랬죠. 여기 시가에 해당됩니다. 다음번에서 이번에도 시가를 모르는데 개별 공시지가 2.5억 원 그리고 환산했을 때 임대료 환산했을 때 3억 원 그러면 보충적 평가액은 3억 원이 되죠. 3억 원이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대출 잔액이 뭐 많이 갚아서 적어가지고 저당권 평가 특례액이 3천, 2억 그래서 2억 3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과 2억 3천을 비교하니까 3억 원이 더 크죠. 근데 이 3억 원 큰 거는 보충적 평가액이죠. 그래서 이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 잔액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는 임대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무조건 개별 공시지가를 쓰면 안 되고요. 이런 개별 공시지가를 찾아보려면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준 연도들이 쭉 있고요. 1990년부터 보통 공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년부터 하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을 항상 곱해 주셔야 되고요. 공시가격이 이렇게 나오죠. 매년 연도별로. 기준일자가 있고 공시일자가 있는데 기준일은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지 이날 공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날이 돼도 우리가 새로운 공시가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시일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시일자보다 만약에 내가 평가일이 앞에 있다 그러면 전년도 걸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토지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금 돋보기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